네, 당신의 초이스 유창호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화제가 됐던 수요일장이었습니다. 글로벌 교역과 관련돼선 불확실성 다소 해소가 되는 분위기죠. 이런 가운데 요 이야기되는 오늘장의 한마디입니다. 미일 관세 협상에 따른 강한 반등, 자동차주 부릉부릉 시동을 걸었다는 얘기죠. 그동안 주춤했던 자동차주들이 오늘은 정말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무려 7에서 8%의 주가를 급등시키는 기염을 토해내게 됐는데, 아무래도 일본의 자동차의 관세가 25%에서 15%대로 줄어들었다, 이런 소식에 따라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관세 완화 기대감도 좀 올라왔다는 거죠. 장 초반 크게 위청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결국은 낙폭을 다 줄였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장 후반 들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나란히 빨간불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도 두 분의 출연자를 모시고서요, 시장의 이야기 그리고 종목별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그 이야기까지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연자부터 소개를 올리죠. JW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승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출연자와 함께 오늘도 특징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시간 끝나고 나서는요, 여러분의 종목들 바로 받을 거거든요. 지금부터 종목 진단 신청은 미리미리 접수를 해주시죠. 02-325-8200으로 전화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남겨주실 수가 있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매수 문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종목 진단 요청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특징주 바로 보도록 하죠.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특징주입니다. 곽유정 대표께서는 삼천당 제약으로, 그리고 이승석 전문가께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곽유정 대표님, 삼천당 제약, 오늘 단연 눈에 띄는 종목입니다. 결국 상한가도 풀리지가 않았죠? 네, 얼마 전에 펩트론 움직임과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에서 가장 좀 화두가 되는 부분이 바이오 베터와 관련된 기술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만드는 곳이라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사제를 또 경구용 약물로 바꿔주는 그런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오늘 나온 기사 내용들을 보니까 이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리벨서스가 기존 이제 노보노디스크 쪽에서 만든 약물 대비해서 복용 편의성을 또 갖추고 있고, 또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동등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관련 이슈가 오늘의 시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천당 제약을 지금 시점에라도 접근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올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는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특히 일라릴리의 마운자로가 올 하반기 우리 국내에 또 상륙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가 현재 진행형으로 가는 이상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 지금 삼천당 제약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 GLP-1, 위고비 그 약물 자체도 GLP-1 토대로 이제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GLP-1 시장 자체가 연간 150조 규모로 지금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천당 제약 쪽에서도 우리나라와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시켜 나가고 있고, 이 지금 리벨서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지난해였죠. 지난해 최고점이 23만 원 구간대까지 갔었는데 오늘 시세로 인해서 지금 21만 원 구간대까지 갔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시세를 더 내준다라고 했을 때 매물 소화로 갈지 아니면은 이전 전고점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해줄지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중요한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내일장 흐름 보면서 일부 매도하시고 추가 흐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구간 분명히 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일단 관심 가져보시면서 흐름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삼천당 제약, 호재와 함께
한 번에 정말 주가를 불을 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그 1년 전의 주가죠. 고점이었던 23만 원 근처까지 다다르고 있는데 이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특징주였고요. 두 번째 특징주 이승석 전문가께서는 포스코 그룹주들 사실 요즘에 흐름 너무나 좋았는데 결국은 인터내셔널까지 또 따라가네요. 예, 지금 오늘 뭐 이 종목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거는 뭐 다른 부분보다도 이제 일본이 미국하고 관세 협상하면서 이제 패키지로다가 엮어서 선물 보따리로 준 게 이제 알래스카 LNG 지금 사업 같이 참여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죠. 실제 타당성 조사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한국가스공사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두 회사가 예. 아마 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대감이 관련주 쪽에서 오늘 물론 소형주 쪽에서도 움직임이 좋았습니다만 안 움직이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가가 좀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다만 2분기 실적에 있어서는 그렇게 실적 전망이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이 네. 회사가 이제 원래대로라면 포스코의 제품의 해외 창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뭐 그보다도 이제 더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거는 이제 LNG 기업으로 완전 탈바꿈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LNG 가격의 동향이 이 회사의 실적에 이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예. 천연가스 가격 동향이 지금 제가 화면에 잡아놨는데요. 예. 최근 올해 들어가지고서 지금 천연가스 가격 동향은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의 평균적인 가격 동향 자체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계절적 비수기권으로 넘어가는 영향도 있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뭐 하반기 들어가면은 원래 보통 이제 계절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실적은 나아지는데 예. 다만 이제 환율 영향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에서 요즘에 원화 가치가 다시 약세를 보이고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영향 때문에도 실적이 크게 악화되기보다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감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알래스카 가스전이 과연 진짜 우리도 참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미지수라고 볼 수뿐이 없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알래스카가 걸프만 가스, 천연가스하고 가격 비교하면 매우 비쌉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1,2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한 1,500km 이상을 파이프 라인을 갖다 심어야 되겠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서 그 운송 딜리버리 비용과 그냥 배로 실어 날랐을 때 하고 그 파이프 라인으로 통해서 했을 때 과연 그게 경제성이 나올지. 뭐 러시아 가스전 같은 경우에 유럽하고의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다음에 육상으로 다 실어 나르는 것보다는 가스전으로 다 하는 게 더 비용이 싸게 먹히니까 그쪽은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예. 우리로서는 좀 이 문제는 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일단은 이벤트성 가격 상승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워낙 그동안 주가가 기술적으로다가도 많이 밀린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기간 조정성 횡보를 다 마쳤고요. 이제는 좀 주가가 좀 반등해서 현재 상당히 저평가권에 놓여 있고 이 회사도 연간 배당 수익률이 한 3% 내외 정도는 되니까 하반기에 연말까지를 놓고 본다면은 주가는 좀 점진적인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만약에 우리나라가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뭐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실질적인 그 수혜 기업으로다가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한국가스공사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될 거라는 점 정도는 유념하셔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서도 이 알래스카 가스전 사업 기대감으로 오늘장 또 솟구침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 번째 특징주로 살펴드렸습니다. 자, 두 분의 특징주까지 봐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들을 한번 진단 도와드리죠. 시청자의 초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단 전화 접수부터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종목 진단 요청 남겨주시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종목은 이거 자주 언급되는 종목이죠. 이선미님의 LG CNS입니다. 매수 가격이 7%, 이 내려갈 만큼 좀 기다리셨군요. 5% 비중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모멘텀 살아있고 조정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아서 오늘 매수하셨대요. 단기 목표가를 알려주세요. 자, LG CNS가 단기간에 2배를 주가 급등시키고 나서 30%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제 슬슬 들어가 볼까 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여기서 잘 잡은 자리가 맞을까요? 약간 지금 조금
타이밍이 빠르지 않았나? 조금 성급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가장 대장주격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중에서 하나가 다날과 더즌 그리고 카카오페이 또는 네이버라고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오늘 이제 다날 주가를 보시면은 다날도 2% 정도 소폭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날이 주가가 조정세가 강하게 나온 구간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예. 만약에 추가적으로 데드크로스 나온다면은 밀릴 텐데 오늘 다날만 밀린 게 또 아니에요. 더즌 같은 경우에도 오늘 5% 정도 주가가 빠진 모습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도 조정을 좀 주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LG CNS의 지금 기술적인 구간들을 봤을 때 6월달 단기 급등이 꽤나 많이 과도했다라고서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제 6월 초 중순경쯤에 이제 5만 원대였던 주가가 거의 네. 10만 원 구간대까지 올라갔잖아요. 순식간에 갔죠. 네, 그리고 이제 LG CNS 관련해서는 이제 모멘텀이 사실 뭐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CBDC 관련된 네. 이슈도 들어왔었는데 한국은행 쪽에서 이 CBDC 관련해서 잠정적으로 일단 중단한다라는 소식들이 약간은 좀 주가 이만큼 이제 움직임 주가에 있어서 부담을 좀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고 예.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금 미국 쪽에서 이미 뭐 지니언스 법안이라든지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이 상하원을 지금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네. 서명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미국향 모멘텀을 타면서 주가가 계속 좀 변동성을 오르락내리락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아직 뭐 더즌 다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도 지금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있지만 크게 지금 퍼포먼스를 주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정부 쪽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그런 의지를 좀 더 강력하게 피력할 만한 이슈가 나타나줘야지만 반등세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으로 지금 좀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해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성급한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일단 CNS 대응을 하실 때 어차피 비중 5%밖에 안 들어가셨어요. 아무래도 오늘 들어가시면서도 이제 긴가민가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흐름이 조정이 나오면은 여기서 뭐 비중을 이제 확대를 해서 더 평단가를 낮추거나 내지는 올라가지 않는다 하면은 과감하게 자르실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 비중으로 매매를 하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추가 흐름이 만약에 하방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 65,000원에서 66,000원 구간대 빠지면은 주가 되돌림이 더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하단에 대한 구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자르고 갈 것인지 내지는 지지 반등으로 갈 것인지 흐름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돼서 다시 이제 골든 크로스로 상방으로 올라와 준다 한다면 단기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7월 초 구간대죠. 7월 초 구간대인 8만 원 부근대까지 회복세 나오는 거 보면서 추가적인 상향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두 구간대 염두하시면서 종목 대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LG CNS 살펴드렸습니다. 아래쪽에 좀 지지를 잘 받고 과연 올라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네요.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이선민님의 종목 살펴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보죠. 오늘 빼놓을 수가 없는 자동차 이야기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나옵니다. 시우투모로우님의 종목인데요. 기아입니다. 106,000원. 그래서 저는 이 매수가 보고 오늘 매수하셨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10% 비중이고요. 매수가 회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기아의 경우에 사실 이 정도 가격 한 1년 전부터 못 들고 갑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대응이 좀 가능할까요? 기아 종목 진단에 앞서서 가지고 오늘 예. 아까 LGCN에서 진단하셨는데 네.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예. 네, 좀 전에 IR까지 했는데 상당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오. 주가가 오늘 좀 밀렸습니다. 근데 일단 IR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아마 AI하고 클라우드 쪽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 정도는 참고하실 만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정보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예. 자, 기아가 이제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저도 오늘 아침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네. 자동차를 뛰어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그렇죠. 고민했는데 왜 고민을 했냐면요. 지금 이제 아까 앵커께서 또 얘기했다시피 원래 일본의 관세율이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25% 상호 관세 부과 예정이었는데 네. 이번 협의를 통해서 자동차 쪽은 12.5% 그러니까 절반 뚝 잘라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좋은 주가 움직임을 우리도 기대감을 갖고 올라왔는데
일본 자동차 주들은 아주 오늘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일본 증시가 3.4%나 지수가 니케이 지수가 오른 거에 거의 대부분을 완성차 쪽에서 견인했다고 봐도 무방하겠는데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근데 제가 이제 불안한 거는 이제 뭐냐면은 물론 이제 협상 결과가 저도 잘 나와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은 지금 12.5%의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도 좀 깎아는 줬는데 뭐 15%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좀 상황이 굉장히 크게 역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지금 현재 이거를 예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천수답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길 기다리는 수뿐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결정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게 경쟁 관계. 왜냐하면 어쨌든 아시다시피 일본의 완성차 쪽하고 한국의 완성차는 미국 시장, 북미 시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한국의 관세가 단 1%라도 높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쟁에서 다소 뒤처질 가능성과 수익의 훼손 가능성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불리한 환경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글쎄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다 팔라는 말씀은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부 조금 비중을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매수가가 복원된 상태에서 좀 줄이고 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일본하고 동등한 위치의 관세를 부과를 받는다고 한다면 조금 비싸게 다시 재매수를. 왜냐면 그때는 뭐 오늘 일본 증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증시가 앞으로 관세 협상이 되면은 어떻게 될지 샘플을 미리 보여줬다고 생각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도 관세 협상 잘 돼가지고 일본만큼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우리도 3% 지수만 3% 4% 올라갈 거거든요, 뻔히. 그 중심에는 역시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그다음에 반도체, 뻔한 업종이거든요. 그동안 관세 때문에 눌려 있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올 건 뻔한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경쟁 상대하고의 비교해서 열위에 있느냐 우위에 있느냐는 제가야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다는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기아차 실적이 나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뭐 13만 원, 뭐 과거에 이전에 주가가 높았던 수준이 최대 뭐 13만 원대까지 갔는데요. 그 자리를 저는 회복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관세가 1%라도 더 높게 부과된다고 한다면은 그 실망감에서 주가는 다시 원위치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명쾌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거는 예측의 범위가 아니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기아 살펴드렸습니다. 기아 자동차주의 향방을 결정하는 건 앞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되겠죠. 그런데 섣불리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확히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아에 관련돼서 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 비중을 좀 줄여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기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채팅창에서도 자동차주들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께 다 같이 힌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이번에는 꽃가시님의 종목인데 LG CNS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이 종목도 굉장히 또 관심을 크게 받았었죠. 정말 안 움직이는 종목이 급등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던 종목입니다. 삼성 SDS입니다. 매수 가격이 18만 5천 원. 이거 꽤 높아졌을 때 따라가신 것 같은데요. 20% 비중입니다. 계속 하락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6월 말에 나왔던 그 고점이 20만 원을 조금 넘었었고요. 지금은 17만 4천 원. 계속 하락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 며칠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곽유정 대표님, 삼성 SDS 꽤 높은 위치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분은 이제 방향성만 좀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삼성 SDS 실적이 그리 나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모멘텀을 봤을 때,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 자금, 그리고 정부 정책 수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지금 시점에서 매수했다 그냥 덮어두고 하반기쯤에 그냥 한 번쯤 계속 열어서 주가 체크하시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좀 빠른 대응을 좀 하면서 주가를 좀 끌고 가고자 하신다면은 반매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더 눌리면 그때 지금 다시 원래 비중인 20%로 해서 평단도 낮추시고 눌림목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연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의 방향성을 좀 잘 정하시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이제 LG CNS 관련해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CNS도 올해 지금 2분기 실적 긍정적이고요. 삼성 SD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IT 기업들 대부분이 2분기에 이런 클라우드나 생성형 AI 관련된 신사업 부문에서 실적을 지금 현재 견인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 긍정적이고요. 또 삼성 SDS 같은 경우는 특히 공공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연속적으로 계속 또 수주를 따내고 있어서 실적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예. 지난해 5월 달에 생성형 AI 플랫폼 패브릭스와 또 생성형 AI 기반 협업 솔루션 브리티 코파일럿을 이제 출시하면서 AI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게 됐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M&A 하게 되면서 나온 성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장에서는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잘 좀 들여봐야 될 것 같다라고서 조언 드리고 싶고요. 삼성 SDS 재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매출액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올해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 다소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예.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평이한 수준이긴 한데 영업이익보다 더 중요한 게 또 단기순이익이잖아요. 단기순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 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걸 관련해서 그 기관 쪽에서 만약에 판단을 했을 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올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앞으로 그럼 정보 모멘텀, 네. AI, 클라우드 이쪽 관련해서 이런 신사업 성장 동력을 보자 한다면은 주가는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증권가 쪽에서 삼성 SDS 관련해서 목표 주가를 지금 어느 정도로 세우고 있는 중이냐면 18만 원에서 이전에 2021년도 고점 구간대인 23만 원 구간대까지 제시하고 있는 곳들이 있긴 합니다. 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은 하락 추세선을 이제 올 지금 6월달 기점으로 해서 돌파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추세 전환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탔을 때 일단은 어느 정도 이런 외인기간 매수세도 같이 붙어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증권가 쪽에서 제시하는 20만 원대 구간대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나 단기 대응을 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매도 후에 조금 더 눌렸을 때 다시 평단가 조정과 비중 관리를 하시면서 갈지 이 부분들만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우의 수 나누어서 전략을 상세히 안내를 도와드렸으니까요. 삼성 SDS에 꽃가시님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이번에는 설원님의 종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뜨거웠던 원전주로 가보죠. 한전산업입니다. 매수 가격은 14,550원, 비중 10%입니다.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분 질문이 이거 원전주에 걱정이 많으시네요. 원전 테마가 끝난 걸까요?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걸까요? 본전 탈출이 가능할지 지금 쓰는 그 어휘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이 담긴 게 보입니다. 자, 전문가님. 원전 테마가 끝났냐는 질문까지 나오는데 뭐 최근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단기간에 워낙에 급등했었죠. 이거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끝나지는 않았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의 최근의 원전의 어떤 핵심 테마는 SMR입니다. 그러니까 예. 소형 원자로 쪽이죠. 미국에서도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그러니까 이전 주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제 정부, 미국 에너지국의 시범 사업에 있어가지고서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되고, 뉴스케일 파워가 탈락을 했습니다. 급락했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원래는 이제 뭐냐면 원전의 어떤 그 소형 원자로의 상징 같은 종목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코드네임이 SMR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회사가 어쨌든 소형 원자로 쪽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그동안의 역할을 해왔고 또 이게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제휴 관계, 기술 협력 관계에 2018년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공급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의 주가가 한 9% 이상 크게 하락하면서 그저께죠. 그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도 크게 어제 8% 정도 하락하고 오늘은 그나마 이제 하락이 좀 멈추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끝났다기보다는 문제는 아직 상용화가 아직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고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원자력 관련주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고 예. 운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운전 유지, 가동 뭐 이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의 어쨌든 자회사로서 주가 지금 제가 이게 차트를 보시면 이제 연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예. 1년에 캔들 하나가 1년짜리인데 보시면은
그냥 갇혀 있죠. 주가가 어떤 그 성장주적인 모델이 아니라 좀 경기 방어주 우리가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예. 유틸리티 관련주 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갇혀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제 등락이 엇갈리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매년 알차게 뭐 한 3% 내외의 배당 수익을 받고 예. 이런 투자의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11차 국가 전력망 사업 확충에 따라서 약 30조 원이 투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전력 생산량의 30%를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돼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AI가 뭐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전기 먹는 하마죠. 네. 이 냉각 장치 때문에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데이터 센터가 서버에 들어가는 전기는 30%, 그다음에 냉각 장치에 들어가는 전력이 70%를 차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이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AIDC, 그러니까 네. 우리가 IDC, CDC, AIDC가 있는데 IDC 있는데 우리나라가 부족한 게 AIDC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게 한 100개는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의 전력 수요의 증가와 그다음에 발전섭이 증가, 그럼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다가 어쨌든 간에 돈을 벌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네. 여기서 주가가 뭐 크게 하락하고 밀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다만 이제 뭐냐면 추가 매수까지 하는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이 있다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SMR 쪽 어떤 이슈가 있는 쪽이나 네. 아니면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미국의 보조금 철폐를 하겠다는 게 내용이 사라져버리면서 요즘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좋죠. 그렇죠.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오히려 관심을 좀 옮겨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전산업 원전에 대한 힌트도 주셨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 얘기까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원님의 한전산업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손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고령이고요. 예. 예, 단가가 17,600원, 비중은 10%입니다. 17,600원에 10%요? 예, 이거 혹시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네요. 5개월 정도. 예.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는 좀 더 사도 되나,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전화 문의드렸습니다. 예, 최근에 흐름이 좀 답답하셨습니까? 예, 좀 답답했습니다. 예, 아마도 그게 좀 눈에 좀 보입니다. 자, 고영. 예. 과연 이 종목 어떻게 대처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예, 예. 자, 대표님, 고영 17,600원에 10%, 한 몇 달 되셨다고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뭐 목소리도 느껴지지만, 지수 대비해서 이 종목이 좀 답답하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모멘텀도 많고요. 네.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주가상으로 좀 답답하게 갈 뿐인 건데 일단 고영이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첫 번째로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본 사업 자체가 3D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예. 이쪽 분야에서는 꽤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반등 중에 있어서 이런 검사 장비 시장까지도 당연히 낙수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점. 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영이 1월 달에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네. 그 이유가 뇌수술 로봇 관련 이슈가 들어왔죠. 그렇죠. 요즘에 로봇주로만 인식돼요.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보다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봇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 3D 측정 기술을 이제 결합을 해서 만든 이제 뇌수술 로봇이 이제 글로벌용으로 만들어진 게 올 1월 달에 이제 FDA 승인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니까 그 뇌수술 관련된 그 분야가 굉장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뇌전증부터 시작해서 파킨슨병이나 뇌종양 이런 다양한 뇌질환 수술에 활용이 가능하고 원래는 뇌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거의 1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예. 그런데 10분 정도로 단축해준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예. 1월 달 이제 FDA 승인 기점으로 해서 이제 7, 8월 달부터 미국의 이제 병원들에 이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FDA 이슈는 일단 이렇게 좀 반영이 되면서 이제 매출 발생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향후 고영의 또 추가적인 모멘텀을 뭘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고영의 이 뇌수술 로봇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과 중국 쪽으로도 수출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자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지금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에는 올해 1월 달에 심사를 청구한
나온 상황이고 중국에는 4분기 중에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연내 승인이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본다면 어차피 비중 자체가 그렇게 막 부담스럽거나 하시진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저는 보유하는 관점, 그러니까 조금 주가가 더 눌릴 수는 있겠지만 네. 모멘텀은 저는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주가가 눌리더라도 한 번 어차피 급등 나오면은 수익 전환 되게 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고영이 만약에 주가가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 다시 회복세가 나오느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월봉상 지금 최근에 볼린저 밴드 상단선 구간 때문에 저항 받았거든요. 받고 나서 지금 눌림에서 다시 지금 20월선 구간대 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만약에 주가가 회복세가 나온다 했을 때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구간대까지는 일단 상단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금 눌리더라도 참으시면서 홀딩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상단 구간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일단 지금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되면 또 한 방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까지 생각해 보시고 일단 지금은 조금 더 인내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답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익 보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이번 종목은 바로 고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살펴봤고요.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 진단 요청이 조금 뜸해졌거든요. 여러분의 종목 진단 신청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가능합니다.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문의를 주시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하늘정원님의 종목입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신세계입니다. 매수 가격이 23만 7천원, 15%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그럴 만도 한 게 신세계가 오랫동안 주가가 좀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주가 회복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꽤나 바닥에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20만 원대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20만 원대 문턱에서 다시 또 내려오는 모습이죠. 자, 23만 7천 원. 그러면 23년 초반 아니면 그 이전에 매수하신 거거든요. 알아보죠. 이승석 전문가님, 신세계 추가 매수 할까요? 아니요, 안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적극 반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활에서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는다면 예. 이게 우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집사람도 백화점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잘 안 갑니다. 아하.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예. 이제 또 주말에 차 막혀가면서까지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고 또 가격이 비싸다는 거. 네. 온라인에서 워낙 또 같은 제품이라도 싸게 파는 일이 잦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백화점의 영광을 누렸던 시기는 어떻게 본다면 지났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마트하고 신세계 그러니까 같은 뭐 계열이긴 합니다만 분리해서 살펴보면은 이마트 쪽의 실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세계 쪽은 실적이 계속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자, 이러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주가가 그걸 반영해주고 최근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내수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번 민생 쿠폰은 백화점에서 쓸 수가 없다는 게 또 맞습니다. 문제고요. 비켜갑니다, 여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기업군 쪽으로 과연 이 유통,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야지 결국은 내 주머니가 좀 충분히 좀 부풀어야 네. 백화점에 가서 좀 뭡니까 좀 비싼 제품도 사고 그렇죠. 밥도 먹고 명품도 사고 이러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경기 동향 자체가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올라온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좀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가지고요. 예.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제가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 많이 올라왔죠. 뭐 바닥 네.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와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건 맞는데 네. 과거에 주가가 하락한 거 폭에 대비해서 본다면은 이거는 올라왔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죠.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게 되면 여기서 뭐냐면 또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자칫 약하게 나오게 되면 예. 그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예. 어차피 오래 보유하셨다면 연말까지 가져가서 배당을 받으시고요. 물량 늘릴 돈 있다면은 요즘에 뭐 뜨거운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쪽도 있고 네. 뭐 만약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본 관세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더 잘 나온다면 자동차주가 뛸 거고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성장의 모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뭐 언제든지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주가 큰 수익을 주는 거지 가치주적이나 또 내지는 내수 유통주 또 아까 앞에서도 한정기술 아까 어떤 분 진단하셨는데 네.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초과하는 큰 수익을 주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추가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그냥 장기 투자 어차피 하신 억지로 장기 투자하신 거긴 합니다만 네. 그냥 보유하신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주가가 회복되길 기대하시는 게 맞지 실적이 제가 볼 때 2분기에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그냥 보유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랫동안 내려오다가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건 반대 의견이 나왔네요. 일단 이대로만 보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하늘정원님의 신세계고요. 종목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킴님의 종목입니다.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이죠. 매수 가격은 5,550원.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비중 30%입니다. 비중이 지금 적지가 않은데 매도 시점을 알려주세요. 오늘 일단 4.9% 올랐습니다.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만 6,210원의 종가 기록됐거든요. 한번 바로 알아보죠. 자, 성우하이텍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확 튀는 모습은 보이진 않습니다. 성우하이텍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종목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매수 시기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비중을 좀 과감하게 배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수익 중이시니까 네, 수익 중이시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우하이텍이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차량 경량화 부품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자동차 쪽 관련해서 오늘 움직임이 좀 나타났잖아요. 내일은 또 현대차, 기아 실적 발표도 나올 예정인데 일단은 일본과 미국의 관세 이런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향후 이제 진행될 그런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서 계속 업종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 완성차 기업들 움직임 나오면 이런 경량화 부품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성우하이텍이 최근에 신사업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해서도 정책 수혜 기대감이 지금 또 꽤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성우하이텍이 올해 사실 주가가 이렇다 할 움직임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최근에는 그 프리마켓 시장 때문에 주가가 약간 왜곡되는 흐름들이 있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준으로 삼아볼 수 있는 구간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달 정고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7,600원 구간대 일단 1차 목표 구간 보고요. 예. 만약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온다면 최대 10,000원대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 올라오는지 한번 흐름 보시고요. 그래도 이제 비중이 있으시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좋잖아요. 만약에 주가가 하방으로 좀 밀리려고 한다. 5,800-900원 선 이탈하려고 한다면은 비중 관리 정도는 하시라는 조언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성우하이텍 자동차 부품뿐만이 아니었네요.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성우하이텍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증권통 AI 뉴스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예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증권통 AI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 상반기 매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LG이노텍이 상반기 영업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로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트루스 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며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합의에 따라 향후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는 25일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무역협상 타결의 중대 국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일각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간 무역 협상 결과의 일환으로 일본이 미국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가 안팎에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무역 합의 조건 중 일부로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거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하이스틸과 이레미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관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아직은 사업의 실체가 불확실한 만큼 주가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공장 매출 기여 증대와 바이오시밀러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은 2조 5,882억 원, 영업이익은 9,623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초로 상반기 매출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월 체결한 2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 계약을 시작으로 글로벌 제약사와 잇따라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며 전년도 연간 누적 수주 금액의 60%를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뛰어난 CDMO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톱 40위권 제약사를 대상으로 수주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LG그룹의 대표 부품사 격인 LG노텍이 고질적인 애플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면서 올 2분기 어닝 쇼크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회사 주력인 카메라 모듈 사업이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수요 부진과 경쟁 심화, 원화 강세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LG노텍은 올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한 3조 9,346억 원, 영업이익은 92.5% 급감한 11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낮아진 시장 컨센서스에도 크게 못 미친 성적을 기록한 건데요. LG노텍 관계자는 비우호적인 환율과 대미 관세 리스크에 의한 1분기 풀인 수요 등 대외 요인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요일장의 주요 증시 뉴스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테마주와 종목 한 줄 브리핑까지 알고 싶다면 증권통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AI 뉴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증권통 AI 뉴스 박예지 캐스터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출연자분들이 가지고 온 추천주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죠.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추천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추천주입니다. 자, 먼저 이 곽유정 대표의 추천주는요. 넥스틸이고요. 그리고 이승석 전문가께서는 유진테크를 뽑아주셨습니다. 자, 곽유정 대표님, 넥스틸. 오늘 그 철강주들 분위기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좋았는데 넥스틸도 10% 넘게 급등이었죠. 네, 확실히 스틸 관련 종목들, 네. 가스관 종목들이 강세였었는데요. 그중에서 하이스틸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예. 하이스틸이 지난주였었나요? 지지난주였었나? 아무튼 미국 상무부로부터 반덤핑 혐의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서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LNG 가스관 쪽으로 봤을 때 찐 수혜 종목은 넥스틸이라고 네. 보고 오.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 또 휴스틸 공장을 또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 예. 때문에 사실 관세 리스크로부터도 자유롭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일본과 미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합작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 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지금 좀 말을 아끼고 있는 입장이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래도 자금이 많잖아요. 자금이 네.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일본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런 패키지 협상에 있어서도 신중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LNG 쪽 관련된 협상은 좀 어떻게 보면 가장 나중에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이 미국산 LNG 또 수입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 쪽에서 최대 수입을 한 2배 정도 이상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 아직은 뭐 검토 단계이긴 하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 LNG 이제 수입 압박이라든지 LNG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 그럼 그런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논의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미국 쪽에서 프로젝트 사업비 등의 설계 정보를 4분기에나 제공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도 10월 이후에 좀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서 이야기를 한 만큼 7월부터 이제 9월 달까지는 계속 이런 LNG 이슈가 한 번씩 이따금씩 들어올 때마다 관련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을 계속 자극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일단 넥스틸 자체가 미국 현지 공장에 지금 12만 톤 생산 능력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성우 하이텍 봐드리면서 성우 하이텍이 그 차량용 부품 관련 기업인데 태양광 설비 네. 사업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발전 사업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넥스틸도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지금 신사업에 또 진출을 한 그래요? 네, 상황입니다. 확실히 지금 정부 정책 이슈를 좀 타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이제 기업들이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보니까 최근에도 1,600억 원대 규모의 풍력 발전 관련 수주를 또 따냈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넥스틸이 해상 풍력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투입된 자금만 하더라도 약 2,400억 원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영업이익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 과감하게 쏟아부으면서 설비 확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움직임 보면 태양광 쪽은 하나솔루션 그리고 해상풍력 쪽에서는 CS 윈드 움직임도 강하게 좀 나타나는 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지금 모멘텀이 지금 두 가지 정도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넥스틸 흐름 한번 잘 보시고요. 제가 예. 우리 작가님께는 원래 2시쯤에 종목을 보내드렸었는데 네. 지금 장마감할 때쯤 되니까 종목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거고요. 넥스틸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난 3월달 전고점 구간대인 18,000원 잡아드리고 예. 손절가는 14,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넥스틸 추천주를 살펴드렸고요. 이승석 전문가의 추천주도 좀 보겠습니다. 유진테크. 요새 사실 뭐 반도체 종목들은 빠지게 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유진테크는 꾸준히 좀 올라오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즘 반도체 소부장 쪽, 소재, 예. 장비, 부품 쪽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대에 비한다면 훨씬 못 미치는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 배경이 지금 현재 물론 각 그 반도체의 기업들의 투자 확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리더는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투자를 확대하지 않으면은 장비 쪽에서는 크게 수혜를 보기가 좀 어려운데 예.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드렸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를 그 특징주로 꼽았었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냐면 2분기 때 실적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오는 이유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평택 P5에 대해서 이제 건축 재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다음 미국 텍사스 공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 인력을 다시 파견했다. 그래서 공장을 다시 이제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앞으로 이제 HBM 쪽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추격을 하니까 최근에 하이닉스 주가는 좀 하락을 했었고 네. 삼성전자 주가는 치고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그렇죠.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유진테크를 가져온 이유는 이 회사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네. 유진테크는 과거에는 SK 하이닉스하고 더 밀접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그쪽 향으로 다 더 많이 나왔었는데 예. 최근에 이 회사의 매출의 70%가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매출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압도적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 종목 주가 움직임 잘 보시면은 예.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니까 같이 동반해서 음봉그림에서 밀려 내려왔죠. 오늘 삼성전자가 아침 쪽에서는 약세로 진행되다가 오후장에 강보합으로 넘어가니까 이 종목 역시도 꼬리를 달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죠.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를 본다면 저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7만 원을 바로 넘기는 어렵고 예. 다만 거기서 조금 이제 주춤 좀 조정을 받고 7만 5천 원 정도 지금 뭐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 가려면 실적이 확인돼야 되고요. 7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여져 가지고 그럴 경우에 그 기대감,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장비 쪽에서 삼성전자 매출향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소부장 쪽에서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어쨌든 소재 쪽보다는 이제 장비 쪽이 먼저 움직임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 가지고요. 실적도 2분기 실적이 지난 1분기에 굉장히 호실적을 냈고 예. 작년도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전망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주가 수준은 뭐 좀 과거에 비한다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네. 큰 부담이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대략 한 뭐 43,000원 정도권 내외
그러니까 오늘 43,250원에 종가 형성됐는데 43,000원 내외 정도에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은 1차적으로다가 52,000원 정도권까지로 단기적인 접근, 좀 긴 호흡보다는 단기적인 접근이 좀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손절매 가격은 4만 원 정도로 설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진테크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초이스 시장 전략으로 한번 가보죠. 자, 곽유정 대표께서는 내일장 초이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도 좀 지지부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선방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차주 중국과의 회담을 통해서 중국과의 관세 휴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지금 관세 리스크가 뭐 크게 뭐 확산되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점이 아무래도 지난 6월 달 시장 지수가 워낙 강력하게 올라와 준 상황이기 때문에 레벨에 따른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 단에서도 약간 좀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난주부터 좀 유독 두드러지게 보합권대로 움직임 만들어 나가는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만큼은 사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오늘 지수 단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밑꼬리를 달면서 마감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확실히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또 업종에 따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번 주 제약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완성차 기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융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잇따라 예정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 순환매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이제 움직임들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 수급 자체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눈치 보기를 하다 보니까요. 개별 이슈 모멘텀을 타는 종목들 최근에 눈에 띄는데 그런 흐름들이 주 후반부까지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승석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협상이 잘 끝나게 되면은 최근에 많은 샘플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증시도 관세 협상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한 2% 이상 급등하고 베트남 그렇죠. 증시도 엄청난 큰 상승이 나왔고요. 일본은 더더군다나 더했죠. 오늘 니케이 지수 3.5%인가요? 그 이상 상승했고 지금 유럽 증시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이 끝나면서 발표를 하면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 유럽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유럽하고 관세 협상이 잘 끝나나 보다 해가지고 유럽 증시가 현재 독일 증시, 뭐 프랑스 증시 등 해가지고서 1% 내외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아까도 했다시피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만 어떤 방향은 시장이 관세가 잘 협상이 끝나게 되면 문제는 이제 경쟁 국가보다 우리가 적어도 더 좋으면 좋았지 나빠서는 안 된다는 일단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천수답장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대를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물 끌어오질 못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오늘도 제가 용산 쪽 지나가다가 대통령실 쪽 있는 쪽 바라보면서 제발 좀 잘 끝나게끔 하는 기도 아닌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도가 다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하늘에 그 제 뜻이 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가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쉽게 이걸 갖다가 이거 단정 지어 가지고서 무조건 우리가 좋게 발표가 될 것이다. 또 이로 인해 가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거를 확인할 수뿐이 없는 내용이지 예. 미리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뭐냐면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본이 지금 현재 15% 관세로 내려앉았고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12.5% 이렇게까지 이제 됐으니까 만약에 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일본 같이 시장 개방, 그러니까 시장을 개방했을 경우에 우리가 또 피해보는 업종이나 종목도 있다는 걸 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과연 수혜인지 피해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면밀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고 예.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일본의 자동차 기업,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러니까 철강도 역시 일본의 신일본 제철이나 우리나라 포항 제철 또 경쟁 관계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들과의 관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유리한 어떤 숫자를 끌어내느냐, 예.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좀 불리해지느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할 수뿐이 없다는 점을 좀 유념하시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관세는 곧 타결될 거라고 저도 전망하고 있고 네. 8월 1일 이전에
그 이전에 이제 뭐냐면 시장이 그렇다면 좋은 어떤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증시가 조정받는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종목의 접근에 있어서는 요즘 워낙 빠른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너무 빨라요. 예, 잘못 이제 좀 올라가나 싶어서 그래 예, 확인하고 매수하자 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날 또 여지없이 빠져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과거 뭐 제 투자 경험상에서는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방법이 가장 현명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가면 물리지 말고. 예,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다가도 요즘에 보게 되면은 대형주들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어제 로키드 마틴 같은 종목이 10% 예. 이상 급락을 하고 또 같은 방산주임에도 불구하고 노스몬 그룹은 오히려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이게 시장이 실적 시즌에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어설프게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충분히 어떤 실적도 좋고 이슈도 좋은데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에 대한 네. 매수한 다음에 바이앤홀드로 다 기다리는 전략을 지금 현재는 취하시는 것이 이 시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두 분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당신의 초이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